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 영남권이 붕괴됐다. 국힘 초비상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JTBC는 지난 대선 득표율과 비교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TK 지역에서 20% 초반대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30%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부울경에서도 많게는 20% 이상 뒤졌었는데 지금은 그 차이를 10% 내외로 좁혔고, 반면 김문수는 윤석열 득표에 비해서 20% 이상 빠졌다. 한마디로 부산 경남이 뒤비졌습니다. 이렇게 국힘이 본진에서 털리자 언론들은 2007년 이명박 압승이 재현된다, 국힘 초비상이다, 재매이가 남이가가 통했다는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부진은 뼈아픈 부분이다.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자, 아직도 결집 타령하는 걸 보니까 글렀습니다. 자, 이들이 놓인 딜레마가 이거죠. 전 국민의 70%가 윤석열 출당에 찬성하는 가운데 국힘 지지층 중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합니다. 이준석과의 단일화도 그렇습니다. 결집하려고 하면 단일화가 안 되고 단일화하려고 하면 결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도 똔똔입니다. 뭘 해도 안 되니까 결집 안 되는 게 문제라고 하면서 당권이나 먹겠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힘당이 윤석열 출당을 시킬 것처럼 엄청나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도 생각이 없을 뿐더러 안에서도 이렇게 의지가 없습니다. 18일 TV 토론을 앞두고 액션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 통화 내역이 까여서 윤석열 손절하면 다 죽는다. 분위기가 확 잡혀버렸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윤석열의 자진 출당은 없다 라고 분석한 한겨레 권태호 논설위원회 기사를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앞으로 부부가 온갖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이 점점 자기로부터 멀어지는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친윤계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 광장 아스팔트 세력을 꽉 붙잡아 이들이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친윤계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탈당을 하면 이 연결고리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자진 탈당 안 합니다. 윤석열은 당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선 이후에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출당될 것입니다. 박근혜도 그랬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 탈당한다. 그것은 자살입니다. 멧돼지가 자살할 리가 없다. 자, 이 와중에 민주당에는 뜻밖의 길조가 날아들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비둘기가 매일같이 계속 들락날락했고 캠프 관계자들은 그냥 잠깐 쉬고 가겠지 하고 뒀는데 알을 낳더니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비둘기는 날아갔고 남겨진 알만 인큐베이터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서 현재 부화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의 알의 부화 기간은 일반적으로 17일에서 19일이고 날짜를 계산하면 대략 6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새끼가 깨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사무실 의자에서 알을 낳는 것도 신기한데 그 부화 시점이 6월 3일과 맞물리면서 이건 진짜 새 정치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평화의 상징 비둘기 아니냐, 가뜩이나 분위기가 좋은데 더 좋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길조까지 있습니다.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됩니다. 그리고 키세스단 정혜경 의원의 환한 미소에 또 한 번 시민들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이재명 지원 유세를 레일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100만 불짜리 미소 아닙니까? 저 미소만 봐도 힘이 나고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이걸 공유하면서 정파를 떠나 고맙다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가 쏘아올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헌재가 적극 찬성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대법원의 법난 재발을 방지하고자 재판소원이라는 사실상의 사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헌재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고 한 발 더 나아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 더 명확히 하자고 역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인용,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심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이 상당 부분 헌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간 헌재를 아래로 보는 대법원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헌법을 해석하는 헌재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과하다, 미쳤다, 독재다 얘기가 참 많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토를 달면 반헌법 세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 재판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재판부와 같은 입법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게 만들자는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합니다. 원칙에 맞으면 가는 겁니다. 공수처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헌재로 대법원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열릴 법관 대표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에 따라서 쥐기현 처리, 조희대 처리, 사법개혁안의 수위, 오늘처럼 대법원과 헌재의 서열 정리 등등 참 많은 게 달려 있습니다. 쥐기현 름빵 대응부터 사법개혁안 추진까지 민주당의 스탠스는 이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리고 2년 전 이준석이 인요한 당시 국힘 혁신위원장에게 미스터 린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나종호 미국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퀴즈에 빼앗긴 인재편에 출연해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남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나종호 정신의학과 교수가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준석을 다시 저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좌도 우도 아닌 뒤로 보내는 정치인. 대한민국은 이번 대선을 끝으로 이준석을 끊어내야 합니다. 딱 한 번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적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분의 페이스북 1년치를 봤는데 이준석 외에 정치인을 공개 저격한 적이 없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도 저격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준석만 3개의 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준석이 인요한에게 영어로 응대했을 때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큰 해악을 끼칠 정치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외신에서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국의 JD 벤스, 한국의 트럼프. 어떤 극우 집단 트럼프조차도 청년 갈라치기는 안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망칠 위험성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는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출생 국가위기 앞에서 청춘 남녀를 싸움 붙이는 정치인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필요한 청년 정치는 갈라진 청년들을 통합하는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에 대한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를 자양분 삼아 크는 정치는 이제 싹을 잘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준석을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조국을 위해 정치인을 저격하는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학계에서 또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예일대 교수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의 정치인을 이렇게 대놓고 저격하시겠습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미래의 트럼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싹을 밟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MBC 포함 언론들은 이준석을 못 써서 한달입니다. 이준석을 키워주는 게 얼마나 큰 해악인지를 부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치10단이 기본 뉴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